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고 전공 강의를 30년간 했던 문학박사 선석열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일반 한국사에 관한 관심이 깊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논문을 한 80편 가량 써봤는데 논문으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명기의 신라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록상에 조선상이라는 인물과 역계경이라는 인물이 근데 이름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 고조선에서 망명을 해서 진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조선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서는 첫 번째,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개관을 하고 여명기의 신라에 대한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 기록에 전하고 있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동지진국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진국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또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동지진국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조선상과 역계경인데 왜 위만조선을 떠났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고조선 유민이 계속 이 동지진국의 행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결국은 이들이 신라를 건국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개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글로 된 부분 아래쪽에 앱스트랙트, 즉 영문 요약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국 사람만, 한국 국민만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또 많은 오해도 있고요. 그래서 본문을 다 번역하지는 않고 그 전체적인 부분을 줄거리를 요약해서 영문으로 달아두었습니다. 다른 외국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기원전 57년 혁거세가 진안 육촌 집단의 추대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관련 국내외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고조선 사람들이 진안으로 이동해 와서 신라를 건국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상과 역계경이라는 인물, 근데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조선상이 관직이고 역계경이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상과 역계경, 상과 경은 이 고조선의 관직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전하지를 않습니다. 이 조선상과 역계경이 진국에 망명한 사건, 뒤에서 보시겠지만 진국은 바로 진안을 나타냅니다. 이 중국 기록에도 진안은 옛 진국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중국에서 아주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진국에 망명한 사건을 계기로 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진안에 들어왔으며 6개의 나라를 만들고 이들이 신라를 건국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내외 기록에 전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신라를 혁거세가 건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신라 시조 혁거세를 추대한 주도 집단이 진안육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온 누구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고조선 유민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 기록을 부정하여 이 경주의 토박이들, 그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만든 그 무덤이 고인돌이거든요. 토착 고인돌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학적으로도 고조선계 철기가 이미 이 영남지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진안육촌이 아니라 경주 지역에 한정된 사로육촌이라고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뭐 학계의 그 통설인 양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록에는 진안육촌이지 사로육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현재 역사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의 건국 신화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혁거세 신화로 전합니다. 그 기록에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진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민이라고 하면은 멸망한 나라의 국민들을 말하거든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진안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를 진안육촌이란다. 이들이 혁거세를 추대하여 신라를 건국했다고 전합니다. 알천 강가에서 경주 지역이죠. 다음 기록도 볼까요? 또 하나의 기록으로는 중국의 역사 기록입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 우리 삼국지라고 그러면 소설 삼국지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국지는 정사에 나오는 삼국지입니다. 진수라는 인물이 편찬한 역사책이죠. 위오촉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또 해당 편목들이 있습니다. 위서동의전,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 역사책이죠. 이 삼국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삼국지
쓴 진수보다 약 20년 전에 이 서진 초기에 극초기에 어환이라는 학자가 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 삼국지 위서에 상당히 저본이 되죠. 근데 이 삼국지에 전하지 않은 기록들을 위략이라고 해서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만조선 말기에 조선상가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충간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동지진국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람들이 2000여호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과 혁거세 신화 기록과 이 위략에 나오는 이 조선상 역계경의 망명기사, 이 두 기록에서 고조선 사람들이 진안이나 진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일 성결해야 될 문제가 진국과 진안은 어디인가, 같은 곳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조선상과 역계경이 동지진국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동쪽으로 진국에 갔다고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진국이 위만조선의 동쪽에 있다, 즉 고조선의 동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만조선의 동쪽은 동해 바다이기 때문에 계속 동쪽으로 갔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역사 공부할 팔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5살 때 할아버지, 큰 집에 가면 할아버지 방에 저를 재웠어요. 그 할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일어나 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고 신기해서 그 한자를 썼습니다. 물론 쓴 게 아니고 그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책 보지 마라, 굶어 죽는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시대에 이제 떨어진 거라는 거죠. 60년대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보니까 자꾸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씩 글자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냐 하고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지가 거의 6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역사 학문의 최고봉이라는 그 이재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엄격하게 한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동지진국의 해석은 위만조선의 동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자도 일종의 부사어 내지는 동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동쪽으로 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지자, 진국으로 갔다 해야 그 한문의 해석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진국의 위치 문제에서 볼 때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도 진안조에 보면은 진안이 곧 옛 진국이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국이 바로 진안이라 하였으므로 조선상과 역계경의 집단은 일만조선에서 동쪽으로, 동해안 원산만 쪽이 좀 되겠죠. 거기서 이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에서부터 보면은 동만주나 연해주 일대의 비살무늬 토기 문화가 남하해 내려옵니다. 물론 그거는 주민들이 이주해 내려오는 거죠. 그 남쪽에, 영남 쪽의 비살무늬 토기 문화도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만나는 접점이 바로 그 강원도 양양입니다. 오살리라는 그 아주 커다란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신석기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죠. 그 뒤부터
이 동해안은 주민들의 하나의 이동 루트로 됩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 기록에는 보면 동해안은 사람 살 데가 못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할 때 동해안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신라사를 가지고 석사학위를 하고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니기 편한데 어떻게 동해안은 사람 살 데가 못 되느냐. 이거는 정부 기록에 보면 서울에 사는 관리들이 뭐 영덕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데 발령을 받아가면 뭐 개성이나 고려시대는 개성 아니면 한양에서 동해안으로 가려면 첩첩산중을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 살 데가 못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을 하면 서울 사람이 동해안에 가서 살 때는 못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전체적인 상식으로 그냥 이게 돼가지고 이 동해안을 이상하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동해안은 삼한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 그리고 이동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고조선 때에도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통로였습니다. 어쨌든 이 두 기록의 이만조선 사람들은 같은 지역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국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되는 한문 문구거든요. 위락에서는 아까 삼국지 위수동 이전에 인용되어 있는 위락에서는 진번방중국이라고 해가지고 고조선 남쪽에 진번국과 그 옆에 여러 나라가 있었다. 진번방, 진번의 옆에 여러 나라. 반면에 한서조선전에서는 진번진국이라고 해가지고 진분국과 진국만 언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학에서는 진국은 허구의 나라다. 아예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서 진안이 옛 진국이라 하여 진안 이외에 마한과 변안에도 나라가 존재한 점과 조선상과 역계행이 진국에 간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참조하면 문제의 기록은 고조선 남쪽에 여러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중국 쪽에서 주목한 나라는 진번국과 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 옆의 진번국이 있었고 이 진번은 나중에 이제 진번군이 되죠. 이만조선에게 병합되었다가 이만조선에게 커져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이 커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복속하거든,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병합되었다가 위만조선이 중국 한나라에게 망하고 난 뒤에 이제 4개의 군이 설치됩니다. 한사군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진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진번국이 있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 곳인 한반도 동남방에 진안 지역에 진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서나 위략의 기록은 강조하여 서술한 것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서에서는 진국이라는 존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쓴 것이고 위락에서는 그 여러 나라들을 다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략에 의하면 조선상과 역계경은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 때 인물입니다. 조선상과 역계경이 위만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우거왕에게 자문하였으나 듣지 않자 진구로 갔다고 전합니다. 위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상과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자문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거왕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의 국제관계나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당시 위만조선의 말기라는 것이죠. 이 중국 한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위만의 쿠데타 시절로 올라가서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만은 중국 한나라의 제후국인 지금의 북경지방에 있었던 연나라의 왕 노관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국 한나라가 이 제후국들을 없애갑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 노관은 원래 한고조 유방의 그 중마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눈치를 채고 흉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만은 그 노관의 연나라 왕 노관의 신하로 있으면서 망할 때에 이상하게 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위만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죠.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로 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될 것 아닙니다. 너무 국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위만이 상투를 틀었으니까 뭐 고조선인이었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상투를 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조선 준왕의 후한 대우를 받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고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애매했던 게, 통상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국호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이시조선하고는 구분해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이라 했다가 위만조선이라 하더라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라, 중국 한나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위만의 존재를 갑자기 인정해 줍니다. 왜 자기들이 와서 위만을 인정해 줬을까 하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당시 한나라는, 중국 한나라는 흉노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고조 유방이 흉노 정벌 갖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그 여치라고 해가지고 그 한고조의 황후, 여후가 많은 공신들을 죽이고 굉장히 이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아주 어려운, 한나라로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흉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위만 정권을 이용해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흉노였죠. 흉노는 기마부대거든요. 하는 전차병, 뭐 보병 위주이기 때문에 보병과 기병이 싸우면 전력의 차이가 20대 1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병을 양성하기 위한데 이걸 흉노가 뻔히 보고 있는데 기병을 양성할 수 없어가지고 우회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바로 동방에 만주 지역에 몽고족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여 같은 경우에 위만 정권을 이용하여 동방의 말과 군수물자를 확보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친선을 맺은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는 점차 국방력을 키워 흉노 위협을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무제 때가 되면은 고조선 그 멸망기 때문에 거의 흉노 위협을 해소해 버리거든요. 위만조선은 당시 이 주변 나라와 한 사이의 무역로 중간에
위치해서 중개해주는 형태의 무역, 즉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이 중국 한나라의 값싼 물품을 동방, 부여나 진국 이런 데 팔아주고, 또 부여나 진국 이런 데 싸고 중국의 한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또 비싸게 팔아서 그걸 부등가 교환에 대한 이익이라 그러거든요.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를 기반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복속하여, 아까 진분이라는 나라가 위만조선에 복속됐다 그랬죠. 한상훈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이에 흉노도 중국 한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위만조선과 친선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한은 위만조선의 급격한 성장과 흉노와의 친선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의 중개무역을 파괴하고 한나라는 부여나 진국 등과 직접 교류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조조위 나라 때죠. 그러나 위만조선은 이제 이 경제적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강경책을 써서 이를 거부하고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를 차단해, 한나라하고 고선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결국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문제가, 긴장관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는 곧 위만조선이 한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만조선은 한 무제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에 한은 위만조선의 급격한 성장과 흉노와의 친선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중국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그 갈등이 이제 정폭이 되어 갑니다. 이와 같이 경색된 굳어져 버린 국제 상황 속에서 조선상과 역계경과 같은 신하들은 우구왕에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하도록 간절히 충고했지만 우구왕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위기를 느끼고 망명길에 올라 진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동지진국이란 것은 뭐 몇 마디 했는데 왕이 무시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온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선상과 역경을 비롯하여 곧 위안조선 사람들이 대거 진국으로 간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위만조선은 유의민인 위만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어도 여전히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도 부르지만 전체 역사로 보면 그냥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전과 달리 토착민과 유의민이 복합되어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토착민과 유의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갈등이 커진다면 이 고조선이란 국가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상과 역경은 이름은 전하지 않지만 물론 그 고조선의 관리들 중에 이름이 중국식 성씨도 있습니다. 물론 성이 없는 사람도 있죠. 조선과 역계라는 직명을 보면 옛 고조선의 지역명을 관청하고 있으면서 이런 점에서 이 조선상과 역경은 유의민이 아니라 토착민 출신의 지배층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구왕 때 한의
중국 한나라의 관계가 재조정될 시기에 점하여 우고왕은 기존의 방식대로 중개 무역을 독점해 나가려고 하는 강경책을 고수하자 이에 반해서 토착민은 전쟁을 반대하여 평화를 지속하여 민생을 유지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조선사 역경이 이러한 민의를 국민들의 뜻을 우고왕에게 전달하여 자문을 했지만 우고왕이 이를 거부하자 그들은 위만조선을 떠나 평화로운 진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고조선 사람이 진국으로 지속적으로 망명하면서 유민의 파동현상이 늘어나 진국, 즉 진안의 6대 집단, 즉 진안육촌이 형성이 됩니다. 산골짜기 나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삼국지 위서동의전 진안조에 보면 처음에 6개의 나라였다가 점차 늘어나 12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유민들이 지속적으로 진안에 이주해 와서 6개의 나라가 12개의 나라로 늘어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동해 오느냐 하면은 이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한사군이 설치되고 특히 이 낙랑 지역은 중국 한나라가 계속 식민 정책을 씁니다. 중국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인구가 늘어나고 토착민들은 그 중국적인 지배 방식에 거부감을 가지거나 거기 익숙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망명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망명이라는 것은 참고로 자기 국적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명을 없앤다. 국적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국적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의 기록이나 우리나라의 기록이 합치한다는 점입니다. 조선상과 역계경이 간 진국과 혁거세를 추대한 고조선 유민이 살았던 진안육촌이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기록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들 기록의 공통점은 고조선에서 사람들이 진안이나 진국으로 떠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혁거세 신화에서 신라는 기원 57년에 고조선 유민이 건국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조선상과 역계경이 위만조선을 떠난 때는 위만조선 말기인 기원 108년 2년입니다. 그래서 약 5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조선상과 역경이 진국 즉 진안으로 와서 곧 바로 신라를 건국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순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안 지역에 이동해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세력을 결집하여 이들은 결국 맹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지역에 있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신라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고 또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한국역사학계는 다른 학계와 달리 각주라는 것을 답니다. 뭐 한 줄 쓰면 누가 이야기했으면 그 줄 다 달고 줄 다 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와 같이 별로 주달 게 없으면 논문으로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는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